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수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리 외국인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까, 어려울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집을 구하는 것과 또 한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볼 내용들이에요. 자, 한국의 집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한국의 집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조도 같이 보기로 해요. 자, 그리고 한국에는 집을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부동산에서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살펴보기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서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 것까지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같이 이해하면서 알아보기로 해요. 자, 한국의 집 유형. 자, 한국에는 어떠한 집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가장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자, 그리고 원룸. 자, 원룸은 이렇게 한 공간에 화장실, 부엌, 또 침실이 같이 있는 공간을 말하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 알죠?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주 형태, 집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기숙사. 자, 기숙사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죠. 학교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집.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집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형이 있었나요? 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넓고 큰 집에서 지내겠죠? 아니면 지금 혼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작고 좁은 집에서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또는 비싸거나 싼 가격에 따라서 집의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자, 방이 있죠. 그리고 거실도 있고요. 자, 거실 옆에는 부엌, 주방이라고도 해요.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베란다, 예, 현관도 있죠. 자, 어떻게 여러분 나라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 구조인가요? 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라와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집을 구하는 거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자, 먼저 집을 구해야 돼요. 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합니다. 자, 부동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 인터넷으로도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또 신문을 통해서도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가게 되면 만나보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중개인이라는 분이에요. 자, 중개인은 바로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해주는 분이에요. 자, 집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집을 구하러 왔는데요. 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요. 자, 이런 한국말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기 전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자, 매매, 전세, 월세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으세요? 자, 매매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전세는 뭘까요? 자, 전세는 내가 돈을 집주인에게 많이 맡겨요.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빌려서 사용해요. 보통 2년 정도를 빌려 쓰는 돈을 주게 돼요. 2년 정도이니까 돈이 아주 많겠죠.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이 전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자, 월세라는 것도 있어요. 자, 월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맞아요. 바로 한 달에 한 번 집세를 주는 게 바로 월세지요. 한 달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에 가기 전에 매매, 전세, 월세 이 말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증금이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자, 보증금은 내가 월세로 살면서 월세를 못 내거나 또는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자, 내가 줄 수 없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계약할 때 자, 보증금을 많이 줘야 돼요. 자, 보증금은 집주인이 미리 많은 돈을 맡아서 보관해 주는 돈이 바로 보증금이에요. 자, 어때요? 이해할 수 있으시죠? 자, 물론 보증금이란 제도는 여러분 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증금은 하지만 내가 월세를 잘 냈어요. 또 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할 때 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매매, 전세, 월세, 보증금. 자, 부동산에 가면 꼭 알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셔서 중개인과 같이 집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자세하게 둘러보실 건데, 자, 우리가 집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하면 좋을지 한번 따져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 환경,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학교나 또 직장에서 가까운지 먼지,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는지, 대중교통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집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또는 내가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또 집 안에는 수도나 전기, 인터넷 등이 잘 나오는지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또, 자, 집 안에 고장난 곳이 있어서 꼭 수리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이나 또 중개인분에게 꼭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사하기 전에 다 수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과 주변을 잘 살펴보는 거.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할 수 있는 한국말도 있어요. 자, 이 말들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중개인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방이 넓어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자, 집에 어떤 시설이 있어요? 교통이 편리해요? 집 주변에 뭐가 있어요? 집 주인은 어떠세요? 어때요? 관리비, 집세가 얼마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중개인에게 하고 싶을 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어느 정도 집을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이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이 내가 계약할 집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계약할 집주인 같은 사람인지 등등등을 자, 집에 대한 정보들을 잘 확인하는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증명서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부라고 써 있죠. 자, 이 표시부는 바로 자, 내가 이사할, 계약할 집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갑구라고 써 있죠. 이 갑구는요, 바로 내가 계약할 사람, 즉 집주인의 이름과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할 때는 꼭 신분증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을구는요. 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근저당권이라고 써 있는데 저당권이 많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저당권이 많이 써 있으면 좋지 않아요. 자,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표지부에는 집 주소, 그리고 갑구에는 자, 집주인, 소유자, 그리고 을구에는 자, 대출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자, 집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 자, 어때요?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받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사람과 같이 가서 확인하세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 중개인분들에게 부탁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까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자,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월세계약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계약서에는 이렇게 집 주소에 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계약 내용, 돈에 대한 것을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 아래에는 자, 임대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임차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임대인은 뭐고 임차인은 뭘까요? 네, 맞아요.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바로 집주인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집주인의 주소와 신분증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임차인은 바로 바로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를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입자의 주소와 신분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쓰게 돼 있고 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는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자, 계약서를 보실 수 있으시죠? 자,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중개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썼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계약금을 줘야 돼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주는 돈인데요. 자, 보통 집세의 10%나 또는 20%를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세 50만 원 집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5만 원. 5만 원이겠죠? 자, 그 5만 원을 계약할 때 먼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자, 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보증금 또 나머지 집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돼요. 하지만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직접 주시지 말고 집주인의 통장으로 자, 이체해서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통장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 돈을 언제 얼마를 받았다가 써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돈을 다 받았다는 집주인의 서명, 사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 계약서를 쓰셨고 이사까지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다 했지만 아직 하셔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사했다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자,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야 돼요. 자, 집 근처에 분명히 우리 집을 자, 관할해주는 동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동사무소에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 바로 계약서하고 여러분의 신분증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왜 가져가야 하냐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전입신고가 뭐예요?
네, 바로 내가 지금 이 집 주소로 이사했어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전에 살았던 집에 대해서 여기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사한 곳, 지금의 주소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거를 쓰시고, 자, 동사무소 직원분에게 드리면 됩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동사무소 직원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전입신고를 다 하셨으면,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자,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동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한다? 전입신고를 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자, 확정일자는 이렇게 날짜가 써 있고요.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자, 마치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자, 확정일자까지 받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확정일자까지 다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도 제가 말한 것들이 아주 많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자,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자, 부동산에 가서 집을 충분히 알아본다. 누구와? 중개인과 함께. 두 번째,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다. 자, 그리고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꼭 쓰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이사하는 날에는 나머지 잔금을 다 준다. 이때는 어떻게? 집주인의 통장에 돈을 보낸다. 자, 그리고 서명을 꼭 받는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은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에 간다고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5가지. 자, 꼭 메모하시거나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한국에서 집 구하는 거,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한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되셨나요? 자, 할 수 있으시겠죠? 부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는 거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돈이 있지만 집에다가 많이 놓고 다니거나 또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 불안하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은행에 가셔야죠.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국은행 이용하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같이 볼 내용들이에요. 자, 은행에 가서 순서 기다리기, 통장 만들기, 카드 만들기, 입금 출금하기, 인터넷 뱅킹하기. 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꼭 처음에 한국 생활을 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한번 같이 또 살펴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은 보통 언제 은행에 가세요? 특히 처음에 왜 은행에 가지요? 네, 맞아요. 바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통장과 카드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쫑긋 세우고 들어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가까운 은행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자, 가까운 은행에 이제 가실 거예요. 자, 은행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세요. 신분증, 그리고 돈. 자, 신분증은 여러분 여권이나 혹은 외국인 등록증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돈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은행은 보통 우선 먼저 들어가게 되면 자, 자기 번호를 기다리는 순서표를 뽑게 돼 있어요. 자, 그 순서표를 보고 그 순서에 맞게 은행원한테 가면 돼요. 보통 은행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창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순서가 되어서 통장을 만들 거예요. 자, 은행원에게 가서, 자, 여러분의 창구 번호를 보고, 자, 그 창구 은행원에게 가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또는 하나 더요. 통장을 개설하고 싶어요 라고도 해요. 자, 이런 표현을 자, 은행원한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원은 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줄 거예요. 자, 두 종이를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이는 은행 거래 신청서 또는 통장 개설 신청서라고 해요. 자, 은행 거래 신청서. 잘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 또 신분증 번호, 주소, 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바로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하나하나 쓰시면 되고요. 아마 은행원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시기 때문에 아마 쓰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서명,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은행 거래 신청서. 이거를 다 쓰면 여러분 통장을 만들 거예요. 자, 하나 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라는 종이가 또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은행에 다니는 동안에 나의 개인정보, 나의 모든 인적 사항을 이 은행에서 사용해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일종의 오케이 신호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함이라고 표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이 은행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지켜줄 거예요. 이 은행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이렇게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해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인과 서명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한국분을 같이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 통장 개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다 써서 은행원에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은행원들은 여러분들의 신분증,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서 이렇게 복사를 하실 거예요. 복사를 하고 자, 다시 자, 돌려주실 거예요. 신분증을. 자, 신분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냐면은 바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숫자 4자리를 생각하셔서 자, 숫자 4자리를 누르고 여기 확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원이 한 번 더 하세요 라고 하면은 역시 같은 번호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2번 입력을 하면 자, 짜잔! 여러분의 통장이 다 만들어집니다. 축하드려요. 자, 가지고 온 한국 돈이 있다면 뭐 10,000원도 좋아요. 뭐 20,000원도 좋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입금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첫 한국 생활 입금이 시작된 거예요. 통장 만드는 거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통장을 다 만들고 나면 아마 은행원이 혹시 카드도 만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카드.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카드를 쓰시게 될 텐데, 자, 카드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크카드, 하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자,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자, 신용카드는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신용카드는 자, 2가지 방법으로 돈을 내는데요. 첫 번째 일시불, 두 번째 할부가 있어요. 일시불은 내가 돈을 한 번에 다 내는 거고요. 할부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돈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는 2가지 중에서 하나를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만드실 때 체크카드로 할지
신용카드를 할지를 은행원에게 잘 말씀을 드리면 돼요. 버스나 지하철도 같이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교통카드도 하고 싶어요. 교통카드 기능도 이 카드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버스, 지하철 탈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카드를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했으면 역시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작성하시고요. 자, 역시 똑같이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통장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또 같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정하셔서 2번 입력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만들었죠? 네, 통장과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비밀번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통장의 비밀번호, 카드의 비밀번호를 꼭 메모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꼭 잘 외워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찾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잘 쓸 수 있도록 잘 해두세요. 자, 숫자 비밀번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둔다. 자, 카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자, 카드에는 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국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 한도 금액이 높지 않을 거예요. 한도 금액이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돈의 금액을 말해요. 자, 만약에 내가 50만 원이 현재 한도 금액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요. 어디 백화점에 가요. 돈을 쓰고 싶어요. 식당에 가요. 딱 5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한도 금액이에요. 은행원이 한도 금액을 얼마로 할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얼마까지요? 50만 원까지, 7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우리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카드를 받게 되면, 자, 카드에는 앞에는 이렇게 카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월, 연도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자, 이 옆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자, 카드의 앞이에요. 자, 카드 뒤를 볼까요? 자, 카드 뒤에는 여러분들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사인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요. 또 마트나 백화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입금, 출금도 할 수 있어요. 또 식당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카드가 아주 편리하죠. 자, 하지만 카드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 잘 관리해야겠죠. 혹시 어디에 가서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말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만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세요. 은행에 가셔서 자,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은행에 있는 직원분께서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은행으로 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통장과 카드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ATM기,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카드로 출금할 수 있어요. 자, 현금 인출기에서 예금 출금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를 기계에 넣고요. 자, 여러분이 만든 비밀번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필요한 돈, 10만 원, 5만 원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계에서 돈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카드로 출금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통장과 카드로 입금을 해볼게요. 역시 현금 인출기에 가셔서 입금 무통장 송금이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하나 넣으시면 돼요. 통장을 넣거나 카드를 넣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자, 그 돈을 기계 안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계에서 돈을 자, 세고 여러분 통장이나 또 카드 명세서에다가 써줄 거예요. 얼마를 입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통장이나 카드로 입금하는 방법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 아주 쉽죠? 하나 더 있어요. 자, 인터넷 뱅킹이에요. 인터넷 뱅킹이 뭘까요? 여러분 중에 이미 인터넷 뱅킹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인터넷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거죠. 은행원이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 뱅킹을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요. 또 통장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인터넷 뱅킹을 하시고자 한다면 역시 이렇게 신청서에 쓰시고요. 또 여기 아래 서명을 쓰시고요. 자,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아이디를 잘 생각해서 영문으로 만드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좀 길게 번호를 만들 건데 잘 써가지고 자, 은행원에게 주시면 돼요. 역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메모해 두세요. 자, 인터넷 뱅킹을 할 때마다 보안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카드는 아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카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안카드를 주실 텐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은행마다 카드의 색깔이 달라요.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은행에 가서도 할 수 있는 한국말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돈을 찾아요. 출금해요. 돈을 넣어요. 입금해요. 돈을 바꿔요. 환전해요. 돈을 보내요. 송금해요.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카드를 만들러 왔어요. 신분증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또 환율이 어떻게 돼요? 현금 인출기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좀 더 어렵고 또 구체적인 말들이 많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은행에 가셔서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잘 기억하셨다가 사용해 보세요. 자, 한국의 은행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어요. 자, 여러분이 너무 늦은 시간에 가게 되면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말에 은행이 열었을까 해서 가보면 문이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금 인출기, ATM 기계는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또 은행 이용하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자, 첫 번째 집 구하기와 은행 이용하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저도 외국에 갔을 때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